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현 중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묘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추모 행사,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칼세 TV의 홍보, 그걸 보고서 당신이 참석한다고 하기에 지금 오고 있다 이러면서 그 묘역에서 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에게 참 제가 정말 애국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칼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글을 쓰고 방송을 해야겠다. 참 숙연한 마음이, 참 겸손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윤칼세 TV를 보니까 당신 윤창중이가 현충원에서 연설을 한다기에 당신을 보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서 그 태극기를 들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역이 좀 높은, 제일 높은 데에 있죠. 그렇게 올라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식견, 정견 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고요. 또 오후 4시에 그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 그 추모 음악회도 정말 그 앞 광장하고 그 엘리베이터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꽉 들어찼어요. 꽉꽉 들어찼어요. 참, 야, 그 태극기 집회 또 참석해 주시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 나라 걱정하고 또 참 그야말로 이 현 정권에 대한 이 불만, 또 안쓰러움, 뭐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행사, 태극기 집회 행사도 딱딱했고 참 심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추모제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이 정치사에서, 보수파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추모 음악제였죠. 정말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고 참 우리의 그 억눌렸던 우울했던 마음을 참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힐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행사 앞으로 좀 계속 가졌으면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보면서 참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새로운 면모, 새로운 시도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 시절,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참 정치라는 것은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이다. 양지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 윤창중 앞으로도 물론 변치 않고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바를 참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시류에 양합하지 않고 꼿꼿하게 제가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하겠습니다. 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정말로 역사의 신은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라는 그 독백을 제가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딱 열어보면서 야, 정말 역사의 신은 한반도를 지키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역사의 신은 한반도를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갖고 이 어려운 시련기를 견뎌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대충 쇼를 할지 모른다는 지금 우려가 지금 급격히 그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만난 게 3일이죠. 그 이후에 급격히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윤칼세에서도 여러 차례 참 크게 걱정하는 칼럼을 많이 썼죠. 그런데 미국의 상하 양원이 정말 대단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봉으로 합의할 수 없도록 아예 쐐기를 박는, 쐐기라기보다도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섣부른 마음을 아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지금 신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CVID가 아니고 거기에서 후퇴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대 대북 제재를 그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완시키고 한마디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라는 세계 최악의 가장 잔인한 이 독재자, 청년 독재자를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허그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2020년 재선거에서 내가 한번 다시 재선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쐐기를 박는 그러한 입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신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는 그 독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하는 참 그런 뉴스예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미국의 소리 VOA하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선을 가져야 하느냐. 협상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하는데 미국 하원이 볼 때는 이런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 이른바 북한 핵 기준선 법안, 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를 미 하원이 발의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미국의 이게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간사죠.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테드 요호 하원,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하고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4명의 등이 포함한 4명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칼럼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합의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5대 기본 원칙, 5 key principles, 이 기본 원칙이다. 반드시 미북 합의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야 한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 김정은이가 장난을 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일행이 속아 넘어가지 못하도록 5대 기본 원칙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과는 별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하는데 함부로 합의할 수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층층 이 방호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 상하 양원이 이런 것을 대한민국 더불어 무슨 당 민주당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이 이런 것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슨 평화민주당 이건 완전히 나팔수. 응? 평화 말이죠. 참 너무 안심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냉철히 말하면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국가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외세의 도움 없이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키지 못한 나라의 그 국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 이슈가 북한 핵 문제가 돼야죠.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이 정책 대결, 경쟁이 벌어져야 할 텐데 완전히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정말 너무너무 안심해 정말. 이런 나라 말이죠. 근데 이 하원에서 북한 핵 기준선 법안,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베이스라인 액트예요. 어떻게 합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내놓은 5개 기본 원칙, 그것과는 또 별개로 미국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국방수권보 법안을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상원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역사의 신은 한반도를 지키고 계신다. 근데 이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상당수, 그러니까 많이 감축할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에 이 주한미군 문제는 CVID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예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상원에서. 이게 지금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상원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아예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전 선언, 정전 협정 운운하면서 김정은하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옵션으로 올릴 수 없도록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싹을 잘라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미국의 의회의 경우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 독주를 견제하는 생생한 케이스죠. 생생한 케이스입니다.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그 판문점 공동선언이라는 거. 그냥 김정은 쪽에서 그냥 그 적어준 거 그대로 갖다 복사한 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시키자. 이랬던 것과는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랬던 건. 이런 이 법률적 이 방호벽이 바로 대한민국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나와야죠. 그러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에 벌써 이게 지금 한 달이 한 달 아니죠. 지금 한 20여일 됐는데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인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2,000명 미만으로 절대 축소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호 법안을 통과시켰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지난 4일날 상원으로 넘겨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법안 구체적인 문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거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500명이 지금 이 주한미군이 맥시멈으로 28,500명까지 주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가지고 6,0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는 이 플렉서블한 그 주둔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6,5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6,500명 정도의 그걸 제외한 22,000명 그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축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을 아예 이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 이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한 게 뭐냐?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도대체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한 이 논쟁거리거든요. 정작 대한민국은 청합니다 지금. 정말 이런 거 보면 열이 나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작년 2016년 1월에 그 대한민국에 왔죠. 취임하자마자. 그래가지고 태극기 시민들이 그 국방부 용산 국방부 앞에 가가지고 그 환영 땡큐 이 태극기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미 상하 양원이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상하 양원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은 참 끔찍합니다. 이 세 가지 보고서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것도 완전히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라는 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검증 평가 보고서, 너희들이 이 검증, 베리파이를 했느냐, 행정부가 딱 보고서 이건 검증이 아니다, 왜 대충 하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갖고 있는 그 인적 자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약에 엉터리 보고를 할 경우에 바로 그냥 이것은 지적이 되는 거죠. 이런 세 개 보고서를 국회의회에 트럼프 행정부가 180일마다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과연 얼마큼 보유하고 있느냐, 또 탄도미사일 그 위치, 보유량, 작동 상태,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냐, 그 다음에 핵 관련 연구소, 또 개발, 생산, 시설, 뭐 현황 등까지 하여튼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의 세부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히 세부적인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해외 반출할 경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어떻게 반출됐느냐,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이 핵을 폐기했다면 어떻게 폐기했고 이게 영구적으로 불능화 처리된 거냐, 불능화, disable 처리된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 몇 개 남아있느냐, 이 핵과 탄도미사일 ICBM이 몇 개 남아있는 거냐, 이걸 보고해라 이거예요. 이야, 정말 참 큰 안도가 돼요, 정말. 만약에 이렇게 미 상하 양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섣불리 만약에 섣부른 합의를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저는 뒤집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까지 만약에 이번 싱가포르에 불러들여가지고 정전선언 쇼를 벌인다 해도 절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대통령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아예 법제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아이 통쾌합니다. 아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엄청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거에 참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동아태 소위원 때문에 참 정말로 고생 많이 했죠. 18년 동안. 그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미 공화당, 이양 공화당입니다. 상원 의원. 공화당에 트럼프 같은 공화당에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미북 회담의 전체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방금 전에 지금 인터뷰한 거예요. 또는 회담 도중 자리를 떠야 한다. 꼭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좀 이런 글 좀 보세요. 좀 이런 보도 좀 보세요. 제발.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그러니까 미국의 집권당의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드너 의원이 뭐라 했냐.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절대 트럼프가 낮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의 어떤 변화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박수. 정말. 이 가드너 의원이 또 뭐라고 했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지 북한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약속이며 동맹의 약속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 문제 또한 북한과의 협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역사의 신은 한반도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한 것이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네. 쉽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완전히 트럼프를 겨냥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퍼붓는 거죠. 당연히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 임하는 그 의식과 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 왜 그런 나라냐? 의회의 견제가 정말로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가 왜 김정은을 그 자신의 플로리다 리조트로 불러가지고 2차 회담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청년 독재자 김정은과 극적인 악수, 극적인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현혹이 되면서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 섣불리 합의를 했을 경우에 미국 국내에 몰아닥칠 그 엄청난 후폭풍을 자기가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자기가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배수지를 치르는 거 아닌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그 기대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